제 이름은 카와무라 유타. 졸업을 앞둔 22살의 대학생입니다. 이번 썰은 취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취준생분들이 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 전선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수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기 위해 다들 필사에 노력 중입니다. 저에 대해 말씀드리면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었지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검도 덕분에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계속 검도를 했는데 대회에서 상도 받을 만큼 꽤 자랑할 만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취준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면접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르고 바른 말을 쓰는 것엔 자신이 있지만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거든요. 제일 힘든 건 자기 PR 시간입니다. 말을 더듬거나 말 앞에 자꾸 그러니까와 같은 답답한 추임새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지는데 참 우울합니다. 야, 카무라! 다음 주말에 후배들이랑 바비큐 파티 할 건데 너도 올래? 이 날티나는 친구의 이름은 후지모토 키요시. 저랑 같은 반 친구입니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닥 친한 편은 아닌데 자꾸 제게 달라붙습니다. 안 돼. 나 요즘 취준하느라 바빠. 근데 넌 그렇게 놀기만 해도 되냐? 그러자 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있잖아. 모니로봇 상사 인사부 부장님이 우리 삼촌이거든. 그래서 내 취업 자리는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낙하산 입사를 할 거란 얘기였습니다. 그렇군. 그니까 다들 취준으로 바쁜 와중에 쟤만 저렇게 놀러다니는 거겠죠. 저런 걸 대놓고 말하고 다녀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좀처럼 취업이 안 되는 제 입장에선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야야, 누가 그러던데 너도 모니로봇에 지원했다며? 진짜임? 하긴 했지. 레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너무 상향 지원 아니냐? 그냥 한번 내본 거거든. 상관없잖아. 행복회로 오지네. 아, 참고로 난 거의 합격인 거 알지? 우리 삼촌이 모니로봇 인사부 부장님이거든. 개꿀. 전에 들었거든. 그랬나? 미안. 야, 우리 삼촌한테 너 좀 잘 봐달라고 말해줄까? 괜찮아. 괜찮기는. 솔직히 좀 흔들렸지? 근데 농담이야. 그니까 꿈깨. 그럼 힘내라. 맞아요. 사실은 저도 모니로봇 상사의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업무 내용과 계약 조건이 좋아서 꼭 합격하고 싶은 제 일지망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합격하면 키요시랑 회사 동료가 돼야 하니 그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뭔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검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특기가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운동으로 다져진 체력을 이용해서 영업을 뛰고 싶습니다. 사무직에 배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국 또 이 모양이네요. 뭐든 말하면 되는 건데 면접관 앞에만 서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인상도 주지 못한 채 합격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대로 평생 취준만 하게 되면 어떡하지? 정신적 한계에 다다른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터벅터벅 걷다 보니 지하철역에 다다랐습니다. 카우무라네. 너도 면접 본 거야? 제가 오기만을 기다린 것 마냥 키요시와 딱 마주쳤습니다. 나도 오늘 면접이었어. 뭐 형식적인 면접이었지만 근데 너는 엄청 기운 없어 보이던데? 뻔히 다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네요. 원래 이런 놈이지만요. 얜 대체 왜 이리도 저한테 집착하는 걸까요? 그냥 대충 대답해주면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문득 앞을 보자 엄마 손을 잡은 여자아이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넌 너무 긴장해서 다 말아먹는 스타일이야. 좀 더 이렇게 해. 키요시는 제 옆에서 수다를 떠느라 앞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험해! 키요시가 다리로 여자아이의 등을 치고 말았고 계단을 내려가려던 여자아이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야! 어머니의 비명이 울려 퍼지는 동시에 저는 재빨리 여자아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가까스로 여자아이를 잡았지만 저도 같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계단을 구르고 말았습니다. 레나! 저는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이를 안은 채 계단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승강장까지 구르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엄마! 레나! 여자애는 울고 있었지만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 괜찮아요?
지금 구급차 불렀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저기요. 온몸에 통증이 느껴져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정신을 부여잡고 문득 계단 위를 올려다보는데 키요시가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고 그곳을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입원했다며? 하필 이럴 때 그런 일이 생기냐? 맞아. 근데 너는 그 사고를 쳐놓고 왜 도망갔냐?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야, 그러니까 꼭 내 탓인 것 같잖아. 아닌데, 이건 누가 봐도 네 잘못 맞는데? 그냥 좀 부딪힌 거 가지고 그 꼬맹이가 잽싸게 날 피했어야지. 어머, 애를 제대로 안 보는 엄마 잘못이기도 하지.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니까. 넌 참 대단한 쓰레기 새끼구나. 뭐 어찌됐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넌 진짜 불쌍할 정도로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 신경 꺼. 조만간 병문안 한번 갈게. 저는 팔과 다리 그리고 늑골 3개가 부러졌고 그 외에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0년 넘게 몸을 단련해왔는데 한심하게도 낙법조차 쓰지 못하다니. 그래도 구 운동마저 안 했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전치 2개월의 큰 부상이었고 당분간은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취준생에겐 치명타라고 할 수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예정돼 있던 회사 면접들을 빠져야 했습니다. 왠지 다음 해에도 취준생일 것만 같은 무서운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찰과상 정도로 끝났다고 하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때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놈은 이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무라, 나 병문안 왔다. 선물 정도는 사오는 게 예의 아니냐. 당연하지만 제 걱정이 돼서 온 건 아니었어요. 야, 너 의외로 몸이 엄청 약하네. 이 몸으론 취준도 못하겠는데? 졸업하면 알바하려고? 인생 나락같네. 키요시는 저를 신나게 까댔습니다. 뭐 레어템 장난감이나 동네북을 손에 넣은 기분이겠죠. 모든 원인은 다 이놈의 실수 때문인데 더는 화낼 기운도 없어서 대충 상대해주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실례합니다. 처음 보는 한 여성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들어온 건 오빠, 그때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때 다시 보니 제가 구해줬던 아이와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땐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딸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기까지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무사하다니 천만다행이네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다시 보니 어머니 뒤로 또 한 명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뭐랄까 위험이 있었다고나 할까? 꼭 회사 사장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도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네. 내 손녀를 구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알고 보니 이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까지 와주시니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또한 저들이 그렇게나 사랑하는 아이를 구해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문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내 딸이 말하길 사고가 났을 때 정장을 입고 있었다던데 보아하니 나이가 젊어 보이는데 혹시 취준생인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몸을 다쳐서 취업 준비를 잠시 쉬게 됐지만요. 그래도 손녀분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최대한 밝고 굳세게 행동했습니다. 우울한 모습으로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그럼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네. 자네에게 힘이 되고 싶어. 소개가 늦었군. 난 이런 사람이네. 그 명함을 받아보는데 모니로봇 상사의 대표이사 후르야님이세요? 제 앞에 있던 남성은 면접에서 떨어진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몸으론 취업 준비도 어려울 것 아닌가. 자네만 좋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게. 정말이세요? 전 면접도 안 봤는데. 자네처럼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를 채용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영광이지. 나는 면접에서 볼 수 없는 자네의 진짜 인간성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합격이지. 사장님 말씀에 제 심장은 뜨거워졌습니다. 면접에서는 발휘할 수 없었던 저의 인간성을 칭찬해 주신 거죠.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상황에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취준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그 어머니는 아까부터 초조한 얼굴로 바라만 보고 있던 키오 씨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우리 딸이랑 부딪혔던 사람 맞죠? 키오 씨를 기억하고 있던 거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키오 씨는 그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만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딸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을 잘못 봤을 리가 있나요? 당신도 봤잖아요. 내 딸이 까딱하다 죽을 뻔했다는 걸요. 근데 당신은 이미 도망가고 없더군요. 왜 그랬어요? 미사키 씨는 극대노하며 키오 씨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니까... 당황한 키오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라도 그랬겠지만요. 우리 손녀와 부딪혔다는 청년이 바로 자네로군. 혹시 자네도 그날 우리 회사 면접을 본 건가? 우리야 사장님은 엄청난 포스로 그를 압박해갔습니다. 키오 씨는 뱀에게 잡힌 개구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다친 친구도 버려두고 도망을 가다니 자넨 이 친구를 보고 느끼는 바가 없나? 아니 그게... 자네가 합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고 있겠지? 사장님 말씀에 절망한 키오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그런 키오 씨를 무시한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인사부에 미리 말해놓을 테니까 일단 자넨 푹 쉬도록 하게. 혹시 4월 입사가 어려우면 입사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지. 앞으로도 자네의 활약을 기대하겠네. 네! 사장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병문안하러 올게. 빨리 나. 당연하지. 오늘 와줘서 고마워 레나야. 이렇게 키오 씨의 낙하산 입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부장님과 혈연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그분은 사장님이니까요. 설마 단 몇 시간 만에 제가 키오 씨를 역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는 무사히 퇴원했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입원하는 동안은 키오 씨의 연락이 없었는데 제가 퇴원하자 귀신처럼 라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너 퇴원했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지금 진짜 큰일 났어. 갑자기 왜 이래? 못 잃어본 상사에 입사할 수 있게 사장님 좀 설득해줘. 뭐라는 거야? 당연히 안 되지. 사장님이랑 내가 친구 사이도 아니고 애초에 나한테 그런 힘이 어딨어. 그럼 난 어떡하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다른 데 취업하면 되지. 안 돼. 난 예전부터 그 회사로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이력서 낸 회사도 없을 뿐더러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러네. 너 맨날 놀기만 했잖아. 부탁할게. 내년에도 취준할 순 없잖아. 여친한테도 차이게 생겼어. 이번 일로 부모님이랑 친척들이랑도 사이가 멀어졌어. 아무도 날 안 도와줄 것 같아. 자업자득이지. 애초에 병실에서 네가 내 실드만 쳐줬어도 이런 일은... 야, 내가 계속 말했잖아. 이건 다 네가 자초한 거라고. 그때 내가 아닌 네가 레나를 구했었다면 용서를 받았을지도 모르지. 근데 넌 레나는커녕 나까지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지. 이렇게 키오 씨는 낙하산 입사가 불발되고 나서야 취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고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취준생들은 한 군데라도 좋으니 합격하자는 마음으로 1년이란 시간을 죽기 살기로 노력하며 보냈는데 벼락치기로 뛰어든 키오 씨를 채용해줄 회사는 없었습니다. 결국 취업에 실패한 키오 씨는 그 다음 해에도 취준을 하며 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키오 씨의 그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미사키 씨는 키오 씨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키오 씨 사건으로 부상을 당한 제가 소송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다 해서 150만엔, 장기 입원인데다 그동안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점 등을 착안하여 더해진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키오 씨에겐 이 돈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오 씨의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습니다. 이 일로 친구들도 떠나버렸고 홀로 외롭게 부모님의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는 위자료를 일시불로 받게 됐고 지금의 키오 씨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차 키오 씨의 번호를 삭제 및 차단했고 라인도 차단했습니다. 그놈에게서 해방됐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가뿐합니다.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졸업학점이 좀 부족했지만 교수님들의 배려로 레포트와 추가 과제를 내서 어찌어찌 학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계획대로
4월부터 모니로봇 상사에 입사했고 영업부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도 낙하산에 입사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 인연인지 신기하게도 모니로봇 상사 면접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 제 상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께 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면접 때랑은 인상이 많이 달라 보이네. 말도 잘하고. 제가 면접을 어려워하거든요. 어딜 가나 항상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 항상 면접만 보면 망하는 애들이 있지. 근데 난 널 추천했었어. 네? 면접을 그렇게 못 봤는데요? 뭐랄까 성실함이 배어있달까? 정직한 느낌이 들었어. 자네처럼 꾸준히 운동을 했던 건실한 청년들이 영업을 뛰면 다들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난 면접에서 대답을 잘 못해도 괜찮다고 보는 주의야.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입사한 방법은 남들과 다르지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사장님의 손녀분을 구하다 크게 다쳤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구해낸 아이가 사장님의 손녀분이라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노력하는 자를 도우신 거지. 모처럼 얻은 기회를 날리면 아깝잖아. 힘내라고. 네! 저는 좋은 사장님과 좋은 상사분을 만나 최고의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찬스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아주 드물겠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는 꼭 당신을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취업 전쟁에서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